안녕하세요. 회생변호사 박시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혹은 개인 파산을 진행하는 법원, 관할 선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법원을 꼭 한 곳에서만 진행해야 되는 건 아니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여러 곳에서 다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할 수는 없으니까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기준은 역시 할 수 있으면 서울이고, 꼭 서울이 아니더라도 A와 B 법원에 둘 다 이제 관할이 있으면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좀 알고 계시면 좋을 팁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관할법원은 일단 거주를 하고 계신 관할에 신청을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직장 관련한 소재지로도 관할을 선택해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사는 곳과 일하는 곳 두 군데 중에 선택해도 되고, 사는 곳은 꼭 주민등록 주소가 전입되어 있는 곳이 아니더라도 실거주임을 소명하면 되는데, 소명을 하는 건 또 이제 힘든 문제니까 보통은 이제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어찌됐든 실거주지가 따로 있으면 실거주지에 접수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 만약에 서울에서 진행하고 싶은데 서울로 전입신고는 내가 못하겠어, 하지만 실제로 살고는 있어 라고 할 때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법원에서는 일단 주민등록지랑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거주지 소명을 위해서 발신기지고 표시된 통화내역서를 제출하라거나, 아니면은 서울 지역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다라는 교통카드나 체크카드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받는 우편물이라던가 아니면 택배 운송장 같은 자료들을 증빙하면서 관할을 소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실거주지를 소명할 수 있는 방법은 참 다양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런 실거주지 보정을 법원이 네가 알아서 입증하세요가 아니라, 어떨 때는 발신기지고 내라고 하고, 어떨 때는 우편물 수령 내역을 내라고 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서울에서 열심히 이제 통화를 써가지고 이걸로 내야지 하고 있다가 우편물은 또 다 본가로 받았는데, 그런 경우는 또 이제 소명이 안 돼서 서울에서 진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법원에서 어떤 유형으로까지 이제 소명을 요청을 하는지를 미리 알고 계셔야 꼭 한 가지 방법으로 소명이 가능하겠지라고 생각하셨다가는 큰 코 다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혹 가다가 재직증명서에 본사 주소지로만 발급이 되시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위치가 기재되어 있는 근로계약서라던가 아니면 업무용 명함, 실질적으로 근무하고 있다라는 사진 같은 거를 이제 추가적으로 보완하라는 명령이 나오시기도 하거든요. 근무지 관련 보정은 어떤 방법을 콕 집으라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회사에 요청을 해야 되고 협조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어떤 방법을 특정을 해버리면 실제로 그곳에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해도 소명을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명함이 됐든 아니면 사업주의 확인서가 됐든 근무하는 곳의 사진이 됐든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입증을 하실 수 있고, 그 방법은 좀 거주지에 비해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대표적으로 관할이 인정되는 사는 곳 그리고 일하는 곳,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거의 여기서 이제 결판이 나긴 하지만 조금 더 정성을 들이고 방법을 찾으면 관할이 확장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법인 파산을 진행한 대표자분이 법인 파산 진행한 관할 법원으로 연계해서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부부인 경우, 주말 부부인 분들도 있고, 파견으로 인해서 지역이 달라진 분들도 선택해서 먼저 진행한 분 쪽에 관할 법원으로 연계해서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또 채무가 연계되어 있는 분들, 주채무자와 연대 보증인, 아니면은 동일한 채권자로 인해서 똑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거나, 이런 내용을 선택해서 입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법인의 대표자가 그 속한 법인이 파산이나 회생을 했어요. 그런데 대표자의 주소는 다른 곳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법인이 만약에 서울회생법을 해서 파산을 하거나 회생을 했으면, 그 법인 대표자가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할 때 서울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계된 법원에서 할 수 있고, 부부를 말씀을 주셨는데, 부부 중에 일방이 A 법원에서 할 수 있으면 그 배우자는 이쪽에 관할이 없다고 해도 A 법원에다가 신청을 해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부부는 이제 생활 공동체, 경제 공동체인 경우가 많으니까 같은 법원에서 심리를 하는 게 훨씬 정확하고 간편하다는 이제 고려해서 그런 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요즘은 연대 보증 채무가 많지 않아서 좀 쓰임새가 덜하지만, 그래도 주채무자가 있는 경우에 연대 채무자가
같이 이제 회생이나 파산을 할 때 주채무자 관할에 있는 법원에다가 같이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이 규정을 가지고 서울회생법원으로 진행한 사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계속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이제 최근에 작년에 부산회생법원이 들어오면서 이 규정이 만들어졌잖아요. 본인이 경남 지역에 살거나 일하시는 분은 누구든지 부산회생법원에도 사건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원래 부산회생법원에 관할이 있으신 분 말고도 기존에는 창원이나 울산 지역에 사시는 분은 그 해당 지역의 법원에 네. 이제 회생을 접수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창원이나 울산에도 접수를 할 수 있지만 부산회생법원에도 중복해서 관할이 인정된다는 점을 꼭 알고 계셔야 이제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행을 하다 보면 사실상 이 법원은 좀 피하고 싶다, 이제 이런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요. 이번에 이런 연계에서 사건을 진행한 케이스 중에 누나분은 수원에서 진행을 하셔야 되고 동생분은 이제 대전에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파산 절차를 진행하실 때 좀 더 기간이 오래 걸리고 법원 보정 명령이나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나오시는 법원은 피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관할을 소명을 해가지고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이 이제 진행을 했거든요. 수원을 피하고 싶었을 때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회생법원이 신설되셨어도 아직까지는 까다롭게 검토하시는 부분이 없잖아 있고, 회생은 뭐 무난하지만 이제 파산이 조금 힘든 법원 네, 중에 하나입니다. 관제인분들의 네. 이제 명령이나 이런 환가 부분도 많이 부당하게 생각되는 경우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분도 대전으로 같이 연계해서 사건을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대신 사건 부분에 대한 회생재판부, 파산재판부가 다르긴 했었어도 서로의 사건을 이제 서로 공유하면서 진행 절차를 속행하거나 이렇게 진행을 했더니 다행히 서로의 채무 내용도 소명하기가 쉬웠고, 그리고 이제 서로 입출금 거래 내역도 설명하기가 쉬웠던 부분이 있어서 환가 없이 빠르게 면책까지 허가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관할 선택, 그리고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려봤는데, 이게 어떤 법원을 선택할 수 있는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실무를 하는 저 입장에서는 어떻게 딱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애매하지만, 분명히 이제 많은 사례를 하다 보면 체감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주실 수 있는 대리인 사무실을 만나든지, 아니면 본인이라도 이런 부분을 알고 사무실에다가 건의를 할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A 지역에 있는 사무실이라고 해서 꼭 A 지역의 사건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전자소송을 통해서 다른 어떤 관할에도 사건을 접수할 수 있으니까 채무자분께서 이제 연구하셔서 오히려 대리인 사무실에 건의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제 관할을 선택해야 되는 경우에 어떤 팁이 필요한지, 어떤 준비를 미리 해야 되는지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관할 선택에서부터 사건이 결판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본인의 선택의 폭을 더 넓게 가져가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